전일 우리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전일상 이슈를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키워드 볼까요? 협상 교착, 금통위,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열린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매파적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재 속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 주가는 날았습니다. 오늘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전일장 풀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반 약세였습니다. 코스피가 0.5% 하락해서 2,554.69포인트, 코스닥은 0.9% 하락하며 847.7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2,069억 원 순매수, 개인도 3,80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지만 기관이 5,943억 원 폭풍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만이 홀로 2,04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8원 60전 오른 1,326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 난항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 속에 한국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원화 약세폭을 띄웠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시가총액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투톱만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44% 올라 종가 68,800원, SK하이닉스가 5.94% 급등해 103,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 2개월 만에, SK하이닉스는 10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0.34% 내려 58만 3천원에 장을 마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4% 내린 77만 9천원, LG화학이 1.11% 약세로 71만 2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가 1.96%, 현대차가 1.93%, 기아가 2.24% 하락한 가운데 네이버만 1.48% 상승하며 종가 20만 6천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0위권 내에서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02% 하락해서 종가 24만 3,500원이었고요. 에코프로 3.53% 빠져 54만 7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7% 하락해 마감가 7만 3,600원, LNF가 3.06% 떨어져 25만 3,500원에 장을 마친 가운데 HLB도 2.3% 하락해 마감가는 3만 5,700원이었습니다. 펄어비스만 4% 올랐는데요. 펄어비스 지분을 보유한 빅게임 스튜디오의 신작 블랙 클로버 모바일이 한국과 일본 양대 앱마켓에서 인기 1위를 달성하자 펄어비스는 4% 오르며 48,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전일장에서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AI 반도체 수요 폭발 예고 속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전기 장비와 기기, 기계 섹터도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어제 가장 주목을 받은 종목 바로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장중에 7만 전자를 달성했습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7만 원대를 넘어선 건 지난해 3월 31일 이후에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아쉬운 점은 장중에 7만 원 선은 터치했지만 종가는 6만 8천 원대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저항선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이동 평균선을 일봉이 아닌 주봉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120주 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120주 선은 이제 69,400원 선인데 이 선이 일종의 저항선을 형성한 셈이에요. 저항선 부근에선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오기 때문에 업계선 기대감만으로는 이 저항선을 뚫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실적 개선, 업황 개선이 확인되어야 저항선 돌파가 가능하다는 건데 반도체 침체기 이제 끝이 보인다고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반도체 업종 하반기에는 다운사이클이 종료되는 변곡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업황의 상대적인 수요 회복세가 분명하고 이제 DDR5로 방향성을 확인해야 할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과잉 재고 여파로 DDR4의 현물가는 박스권 조정을 거친 뒤에 느린 우상향 흐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가가 높은 DDR5의 현물이 삼성전자 감산 이슈를 이후로 반등을 하고 있어서 2분기부터는 생산업체들의 평균 판매 가격, ASP 하락폭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상대 수요 개선과 DDR5 효과에 따른 2분기 ASP 하락세 둔화 영향으로 이 2분기부터는 눈에 띄는 반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신한투자증권은 업종 비중 확대 의견과 더불어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론 업황 상승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의료장비와 서비스 쪽도 짧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치과와 미용기기 업종이 글로벌 기업을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치과와 미용 쪽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2023년 VBP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국 임플란트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 속에 레이와 덴티움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레이 전일장 0.42% 약세로 종가 35,950원, 덴티움이 2.23% 하락해 15만 7,7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미용 섹터에서는 클래시스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는데 클래시스 전일장에서 1.17% 하락하며 마감가 25,30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고 엔비디아발 훈풍을 맞은 반도체 업종 전망과 치과와 미용기기 여파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도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시죠.